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썸네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과 은이 폭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과 은, 우리가 금이 폭락을 한다. 전쟁이라면 원래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전쟁이 뭐 한두 군데가 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란, 베네수엘라까지 그 전쟁이 세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금값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뭐 치솟은 금값이 뭐 이미 반영됐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도 있는데 역대 고점 대비 30% 폭락이라는 거는 위에서 30%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은은 50%입니다. 은은 50%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귀중품들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귀중품, 이 금이라는 존재는 정부가 약할 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힘이 약해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가치가 없을 때 이제 금이 이제 강해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토록 얘기했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거기 때문에 부자 아빠인 기요사키는 이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시도 때도 없이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반타작이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폭락돼 있고 금은 이제 30%. 처음에는 이제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만 해도 금값이 올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이어서 금이 폭락을 할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강대국. 하지만 조만간에 그 강대국이 강대국의 패권을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약한 패권국 이랬었죠. 어떻게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또는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원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공존한다. 강력한 어떤 한 나라가 강력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딥스테이트입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건 뭐죠? 어떻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왜 무질서가 좋으냐? 무질서가 돼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특히 미국같이 이렇게 경찰국가의 힘이 약해져야 누군가가 힘을 얻습니까? 돈 가진 자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돈도 전통적인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어떤 뭐 AI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술 혁신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부가 갑자기 어떤 지형이 바뀐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딥스테이트의 목적입니다. 제가 뭐 딥스테이트를 갑자기 얘기하니까 무슨 음모론자 같은데 여기서 얘기한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을 약화되길 바라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나라가 예전처럼 강해져서는 안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이 제일 강한 것 같아. 소련하고 이제 냉전 체제 때도 경쟁을 할 때도 지금보다 강했을까요? 미국이 지금보다 강한 적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지금 대항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예. 람보를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냥 뭐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나라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한테 이렇게 앵기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 나라. 예. 그게 람보였죠. 람보 보면 나오잖아요. 그 람보 다음에 뭐야? 그 로키드 보면 그 돌프룬드그렌이 그 권투하고 그때 이제 소련하고 고르바초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미소가 그냥 대등한 나라야. 어느 한 나라가 더 세고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러시아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이 뭐예요? 5분의 1도 안 될걸요? 네. 중국은 아직 멀었고 그런 상태죠. 결국 뭐냐면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왜 비트코인이 취소됐고 금이 취소됐는지를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눈치를 채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정말 강해질까에 대해서 마지막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마지막 의문.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꼬꾸라질 것이다. 미국의 나라가 힘을 못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정말 강하게 만들었죠. 이 마가라는 게 정말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 말해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로건에 그친 게 아니라 진짜 강하게 만든 거예요. 미국이 정말 강해지니까 어떻게 됐다? 금이 약해지고 비트코인이 약해지는 겁니다. 요즘 로버트 기요사키가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코빼기도 안 보여 지금. 뭐 금사라, 은사라, 비트코인 사라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지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사라졌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돈 벌었던 방식이 뭐다? 월세 나가지고 월세 받아먹는 방식입니다. 현금의 흐름을 창출한다 해서 이제 결국 뭐냐면 집 많이 사가 다주택자인데 집 많이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아서 그거 가지고 현금을 계속 돌려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 사고 또 그거 받아서 또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가 월세를 받아 챙겨서 돈을 벌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를 축적했던 과정이고, 그렇게 번 돈을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은을 사서 축적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죠. 지금 이제 강남의 빌딩들의 공실률이 엄청나죠.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임대료를 제대로 받는 건물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고 다 뭐냐 배달 주문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식당을 되게 많이 열거나 객실을 많이 만들거나 객장을 많이 만들거나 테이블 수를 많이 늘리거나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달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매장을 임대해서 돈을 벌어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TV에서 이제 건물주나 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제 끝물이라고 봐요. 건물주 과연 향후 그게 돈을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건물 임대해서 돈 벌고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크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떤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그런 사람이 부의 샘플링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참 뭐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뉴욕 맨하탄에서 사무실 공실률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는 건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 한맥락이에요. 부동산 업자로 돈을 버는 거, 사람들이 돈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었느냐? 이게 왜 가능했었느냐? 중앙정부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그랬어요. 맞으면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이런 귀중품이라든지 금과 은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강력해집니다. 힘이. 반면에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지면은 부동산도 힘을 잃어요. 왜? 막대하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뭐 부동산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화폐가 강해지죠. 중앙정부가 힘이 세지면 화폐가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 화폐에 반해서 금과 은은 힘을 잃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강하니까 그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훨씬 더 편하지. 응? 그리고 정부가 돈이 많아졌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나라가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강달러가 되면서 강해지는 달러 때문에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 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들어오는 거야, 미국 안으로. 미국 안으로 생산수단도 들어오고, 달러도 강해지고, 그리고 금리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지.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야. 정부 자체가 돈이 많기도 많지만, 정부가 거둘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왜? 기업이 많아지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걷어들일 세금이 엄청나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미국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밖에 있던 것도 다 지금 미국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현금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모든 돈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미국으로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태원이라는 작자가 왜 미국 가서 SK 하이닉스 ADR을 팔고 있겠습니까? ADR이 올라도 왜 한국은 떨어지겠습니까? 수급이 미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달러만 모이는 거예요. SK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미국에다가 상장을 한 게 아니야. SK가 그런 회사입니까? SK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SK가 SK 하이닉스 ADR을 뉴욕에다 상장한 이유는 미국으로 돈이 모인다는 것을 SK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돈이 부족해요.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현금이 다 미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간 현금도 많지가 않아. 그 현금도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 다 AI 투자로 들어가고 있어. 데이터 센터든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고 있다. 돈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돈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지. 아니 뭐 돈이라는 것이 넘쳐나야 뭐 금과 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서 축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뭐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돈이 그냥 한 군데로만 쏠리고 있어요. AI로만 쏠리고 있어요. 무슨 뭐 상관이 뭐니 그런 걸로 돈이 가질 않아. 갈 수도 없고. 다 배달시켜 먹는데 뭐 그런 상관을 누가 합니까? 요즘 어디 치킨집 가서 치킨 드셔본 적 있어요? 다 집에서 배달해서 먹지. 안 그렇습니까? 치킨집 가본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치킨집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치킨집 가서 먹질 않아. 배달해서 먹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응? 이게 결국은 돈 버는 가장 큰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청년의 힘이 AI 얘기하고 뭐 미국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이란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돈과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 뭐 밥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뭐 그런 뭐 전쟁 얘기만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돈이 생기는 이야기예요. 네. 돈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금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금덩어리 하잖아, 금덩어리. 금덩어리 떨어진 고점에서 금덩어리 떨어진 거랑 한국 증시 떨어지는 거랑 비율이 비슷해. 비율이 비슷합니다. 좀 잘 나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30%, 다른 주식들은 다 50%씩 반토막 났습니다. 마치 금과 은하고 똑같죠? 금 30%, 은 50%, 비트코인 50%. 이게 지금 떨어진 낙차예요.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는 다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정 본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 본부장이 말은 이거예요. 돈은 미국으로 흐른다. 답은 구독자분들께 찾으시면 됩니다. 돈은 미국으로 흐르고 있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사라고 그랬을 때도 결국 이유는 미국으로 비교를 한 거죠.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 달라진 건 뭐냐면 아예 돈 자체가 미국으로 흐르고 있어요. 돈 자체가 미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수영 선수가 너무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장에 물이 없는 거야. 다 막 수영 막 거의 뭐 물귀신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 뭐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 수영 완전 물개인데 물이 없으니까 지금 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러트릭인가요? 그 사람이 삼성이나 SK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기업은 지금 버티고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웬만한 기업들도 미국으로 가야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인데 물론 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만 자금 조달이 더 쉽다 그러면 미국으로 안 갈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ADR 이런 것들도 다른 기업으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전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당분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참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막 많아지고 증시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변동성 있잖아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큰 물줄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자꾸 레버리지 탓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물장구랑 비슷해. 물장구. 이 물장구라는 것도 잔물결이거든. 잔물결. 우리 물이 깊으면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물이 얕으니까 무슨 고래니 뭐네 이런 것들이 막 물장구를 쳐도 막 뭐 해일이 나고 뭐 물보라가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접시 위에서 고래가 파닥거리면 물장구가 엄청 나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장구라는 것이 깊은 물이면은 물장구가 안 나죠. 물보라가 안 생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여지는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변동성, 이거는 왜 그러냐, 그만큼 물이 얕은 거예요. 예, 물이 얕으니까 저렇게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레버리지도 문제긴 해요. 뭐 12조씩 거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물을 상쇄할 만큼의 큰 물줄기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일단 외국인 자체가 물줄기가 약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뭐 사나임 안에 뭐 조금씩 사고 있어요. 물이 뭐 돈이 없어. 예. 물줄기가 막 찔찔찔찔 막 이렇게 찔찔거리는 거야. 찔찔거리는 거 얼마나 웃겨요. 예.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진짜 물이 진짜 없긴 없구나, 참 저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그 돈이 다 어디 갈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기업들이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돈이 다 어디 갈까.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못 쓰고, 또 지금 많이 흑자를 내고 이익을 내는데도 향후에 본인들이 이 기업이 또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투자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 뭔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줄 아십니까?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AI네 뭐네 이런 것들이 되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야. 현대자동차도 막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는데도 자동차로는 돈 못 버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로봇이 지금 그런 상태고, 뭐 조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있는 조선이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기업들이 뭔가 지금 현재 돈을 벌긴 벌지만 향후에 우리가 돈을 계속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M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지금 불안하니까 AI에다가 막 쏟아붓고 있는 거야. 네. 한마디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 심리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금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미래가 불안한데 금이 왜 안 오르냐. 미래는 불안한데, 미래는 불안한데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화라는 것이 중지됐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화는 중국화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야, 미국이. 전 세계로 달러가 흩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 돈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는 엔화대로 금리를 올린 이유가 미국 돈이 나가니까 엔화라도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자기 나라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